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일부 제목은 이재명은 울먹이는데 윤석열 지지율은 왜 그대로일까?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오전 7시 32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좀 정리할 내용이 많아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민주당사, 정확하게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정진상, 이재명이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반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다가 눈물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정진상이라는 사람, 김호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오른팔과 왼팔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에서 만든 표인데요. 이재명의 양대 측근 정진상과 김용의 주요 혐의와 의혹을 정리했습니다. 정진상은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입니다. 지금 현재 출국 금지가 된 상태, 어제 출국 금지가 된 상태이고, 김용은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구속되어 있죠. 접대는 두 사람 다 많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유흥업소에 가서 100번 접대받았다, 접대 의혹이 있습니다. 이 접대받은 것도 여러분 걸립니다. 접대받는 것도 걸립니다. 대장동 관련돼서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정진상은 대장동 2014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김용은 성남FC와 관련돼서는 이 정진상이 성남FC 후원금 50억 원 관련해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이것 때문에 출국 금지가 된 겁니다. 이 김용은 대선 자금 관련입니다. 2021년 4월에서 8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2일 토요일 날 구속됐습니다. 오른팔과 왼팔이다. 누가 오른팔이지 왼팔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재명 당대표의 왼팔과 오른팔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용을 편의상 오른팔이라고 하면 김용은 이미 구속됐고 이제 정진상 왼팔만 남은 셈이 됩니다. 시시각각으로 이재명의 목을 쥐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이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결국 울먹인 이재명, 야당에 대한 침탈, 참혹하다라고 여러분 민주주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전 이렇게 이런 분도 이렇게 우나, 남자가, 죄송합니다, 남자가 운다고 그래서 더 성비하 발언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울면 왜 남자가 왜 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어른들이. 난 이런 사람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울죠? 어제 민경우 의원이 즉각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남자가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를 제외하고 운다는 것은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재명은 탄압받고 있다. 민주주의를 살려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 살려주십시오라고 국민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있죠. 고민정 의원이 재미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고민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 옆에 최소원 씨의 딸 정유라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 두 개의 글을 나란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이 고민정의
글이고요. 우측이 정유라의 글입니다. 제가 먼저 고민정 씨 글을 크게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이겁니다. 먼저 고민정 씨 글을 읽어드립니다. 최고위원이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국민이 있습니까? 그리고 야당은 존재합니까?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 진실을 밝혀야 할 언론은 그 자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습니까? 이미 제출 방식으로 협조하겠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걷어차버린 것은 바로 검찰이었습니다. 그 옛날 탱크와 군홧발이 쳐들고 들어왔다면 지금은 압수수색과 기소라는 무기로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 의원 전원을 감옥에 넣어야 성이 풀리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지난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끝내 구속시켰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 무고한 사람에게 없던 죄도 만들어 덮어씌우던 검찰의 검은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제출 방식으로 협조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지 마라. 우리가 제출하게 주겠다. 그런데 검찰이 끝내 압수수색을 했다. 민주당사에 대한 그런 그 항의의 글, 불만의 글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 글에 대하여 그 정유라, 최소은 씨의 딸 정유라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글은 정유라 씨의 글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언니, 존경하는 국민이라고 써놓고 이 나라에 국민은 있나요? 웬 말이에요? 조선족이 쓴 글인 줄 알았어요. 언니, 이미 제출 방식으로 협조하겠다? 이 말은 6년 전부터 원래 한결같이 안 통했어요. 그땐 검찰이 일 잘했다고 하면서요. 6년 전엔 압수수색과 기소로 짓밟아서 결국 국힘면 면목이 감옥에 가는 줄 모르세요? 그땐 잘못했으니까 간 거라며요. 언니, 잘못한 것도 없다며 왜 이렇게 한겨울 산책 나간 말티즈 마냥 달달 떠세요? 말티즈는 저기 그 강아지죠. 아니 뭘 군부 독재 시절까지 가요. 불과 6년 전에는 없는 죄 뒤집어 씌워서 칼춤춘 민주당이 시퍼렇게 눈뜨고 정치하고 있는데 서운하겠으리라고 정유라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 보니까 고민정 씨는 정유라가 상대해주면 되겠네요. 딱 아주 맞네요. 정유라 씨가 이제 페이스북에 저널리스트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자, 민주당 윤건영 씨가 그 겁을 줬어요. 이렇게 겁을 줬습니다. 정치 보복도 도를 넘으면 문재인이 묵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윤건영 씨가 말했어요. 큰일 났네요. 이제 문재인 씨가 화를 낼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큰일 났습니다. 문재인한테 이르면 윤석열 대통령 혼날 것 같아요. 이 기사를 보면 정치 보복도 도를 넘으면 문이 묵고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넘길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포스팅을 했어요. 이 글에다가 아빠한테 일릴 거야. 저는 이 문제를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문재인이 나서면 윤석열 대통령이 곤란한 사항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참고 있지만 도저히 못 찾겠다 싶으면 너 죽고 나 살자 식으로 무엇인가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윤건영이는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 단순히 이제 윤건영 저 사람 아빠한테 일릴 거야.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같이 죽자라고 덤빌 수 있는 무엇인가 카드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중앙일보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발표했어요.
오전 8시 28분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2.9, 민주당은 48.4, 국민의힘은 35.3 리얼미터의 결과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민주당이 높아요. 국민의힘보다 훨씬 높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예나 지금이나 올라가질 않아요. 자, 여기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리얼미터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뭐 조작미터 이렇게 우리가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기사를 이거는 중앙일보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조선이나 이런 데서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중앙일보의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중앙일보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재인 쪽으로 수사의 칼끝이 돌아가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분이 중앙일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신뢰할 수 없는 리얼미터의 결과를 보도했다. 다른 신문은 이걸 받아주질 않았어요. 중앙일보만 어제 아침에 인터넷판에서 이 기사를 썼습니다. 자, 이런 기사도 있어요. 예. 중앙일보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오늘 아침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서해 피살 대장동 수사에도 꿈쩍하는 중도층, 여당 등골 서늘한 시그널이라는 제목입니다. 신문 제목은, 인터넷판 제목은 문재인과 이재명 핵심 구석에도 꿈쩍하는 중도층, 여당 등골 서늘한 시그널이지만 오늘 아침 종이신문에는 제목이 조금 달라요. 서해 피살 대장동 수사에도 꿈쩍 없는 중도층, 여권 지지율 딜레마라는 제목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대장동 개발 의혹은 국민의힘이 대선 전부터 진상규명을 벼르던 사안이었다. 야권의 신구 권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을 동시에 코너에 몰아붙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두 사건에 대한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고 관련자의 혐의가 뚜렷해지고 있음에도 중도층이 꿈쩍하지 않아 여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24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32.9, 전주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0.2포인트가 오른 64.6%다. 중도층 지지율은 27.5%로 평균보다 낮고 전주보다 2.2% 하락했다. 중도층 외면을 두고 중도층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중도층이 외면한 것을 두고 여당에서는 야권이 대선 패배 이후 최악에 몰린 상황을 고려하면 당황스러운 결과다 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는 결국 문제는 경제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당 중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측이든 이 대표 측이든 다 구속돼도 집권당과 정부가 경제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 손을 안 들어준다는 시그널이다 라고 말했다. 특히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 경제와 민생에 대한 책임의 화살이 집권당에 더 쏠릴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권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모두 이루어져도 중도층의 마음을 돌릴 묘안을 찾고 있지 못해서 그래서 다음번 총선에서 고전할 수 있다라고 예측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이 기사 중에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맞는 부분은 뭐냐면 경제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엉망으로 된 거는 문재인 책임이지 윤석열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라든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양도세
감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가짜 170여석의 국회의원들, 저 야당 국회의원들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중앙일보는 지금까지 논조를 살펴보면 협치해라, 협치. 윤석열 대통령 협치해라. 그러니까 수사 대충 하고 저들 얘기대로 들어주라. 수사하지, 가능하나 수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앙일보의 논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중앙일보의 논조는 무엇인가 하면 협치해라, 협치. 수사하지 말고 협치해라. 특히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문제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중앙일보는 경제가 문제인 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가짜 국회의원들로 만들어진 저 여야당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핵심 이야기를 빼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는,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중앙일보만 보도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런 기사도 있어요, 여러분. 여당 일각에서 이재명 구속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이 솔솔 나온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검찰이 취직금 신병 확보 수사를 고삐를 쥐고 있지만 여당의 일각에서는 총선까지 전략적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가져왔는데 김세희 기자가 썼어요. 그래서 이 김세희 기자가 어느 신문 기사 기자인지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침에 좌파 매체인지 아니면 우파 매체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김세희 기자 중앙일보 기자가 아닌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김세희 기자가 어느 매체 기자인지 아시면 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긴 국민의힘 멀쩡한 대통령도 탄핵을 시키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사람들 생각에서 머릿속에서 이재명 구속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할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저는 보험론을 주장하는데 보험. 이분이 보험을 안 들었을까? 여러분 곽상도 의원 50억 사건 아시죠? 글쎄 곽상도만 50억일까? 보험 가입자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여일각이라는 게 이 보험 가입자 아닐까? 이재명 보험에 가입한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요즘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쪽 저쪽.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좀 해야겠습니다. 자,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저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도 이제 곧 감옥 갈 것 같아. 감옥 가야지 안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재명이 감옥 안 보내면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감옥 갈 겁니다, 이재명. 자, 문재인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전 국방부 장관과 그 다음에 전 해경청장이 구속됐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또 최근에 주사파와는 절대 대화할 상대가 안 된다. 근데 제가 봐도 리얼미터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제가 봐도 그렇게 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확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를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두 가지로 저는 분석합니다. 첫째,
이건 여러분, 사람은 견해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상로의 견해가 100% 맞다, 100점이다 라는 건방진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상로의 견해가 틀릴 수 있다,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제는 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 오르지 않는가 라는 주제하에 이상로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는 생각은.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 대한, 두 번째는 국민의힘 당에 대한, 즉 윤석열 대통령 기질이 확 오르지 않은 건 윤석열 대통령 자신과 국민의힘 당 두 개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자신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신뢰할 수 없답니다. 신뢰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구속도 시키고 출국 금지도 시키지만 저 사람이 과연 커다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문재인을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 또 하나 4.15 총선을 부정이라고 수사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윤건영 씨 얘기했죠. 내가 그러면 문재인한테 일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때도 많아요. 어디 가서 비석을 끌어안고 울었다든가,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에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내려갔다든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여순 사건 74주년 기념식을 정부 주도로 치렀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모순이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 양반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죄송합니다. 대통령을 양반이라고 해서.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즉 앞뒤가 맞지 않은 행동을 많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은 딱 이미 조계의 근대화 그리고 그 반대하는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했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국가를 어디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즉, 저 사람을 보면 저렇게 되겠구나. 문재인도 구속시키고 4.15 총선도 부정이라는 거 밝혀서 우리나라의 깨끗한 민주주의를 확립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확 오르지 않은 이유는 당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당. 아까 보여드렸죠. 국민의힘 당에서도 이재명 구속하면 안 돼, 총선까지는 구속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저 국민의힘 당에는 정체성이 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권성동이 같은 함량 미달을 데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가장 잘하는 인사는 김문수 씨를 발탁한 겁니다. 근데 김문수 씨 발탁하자마자 국민의힘 당내에서 쪼르륵, 나경원이 같은 경우에는 쪼르륵 방송국에 달려가가지고 김문수 씨를 비난하는 일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카리스마가 있다면 그런 행동 못하는 겁니다. 즉, 이분은 당을 장악하고 있지도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견해입니다. 이상로의 견해가 100% 옳다라는 건방진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선뜻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하여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 증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중요한 증거를 제가 찾아놨습니다. 파일이 아리한글 파일이었습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매일경제신문 단독 기사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당직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어제 했어요. 어제 출근하는데 출근 시간대에 이렇게 출근 인파하고 섞여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두 차례 시도 끝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에 성공한 검찰이 민주당에서 최근 발표한 정무직 당직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이날 1시간 조금 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김 부원장이 컴퓨터를 포렌식한 뒤 3개 파일을 확보했다. 당내 위원회의 부위원장 명단과 지원자 이력서 등도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또 검찰은 김 부원장이 실제로 민주연구원에 3번만 출입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폐소 회로 TV 영상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 부원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까지 확보해갔다고 압수수색에 불복해 준항고 제기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검찰이 들어가서 확보해낸 자료가 뭐라고요? 당직자 명단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들어가서 기껏한 게 당직자 명단 확보한 거예요. 김용희가 돈을 받았느냐, 그것이 이재명에게 들어가느냐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압수수색한 거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압수수색 왜 성공하지 못했어요? 검찰을 제가 의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당신들 우리가 언제든지 압수수색할 수 있으니까 증거를 인멸하세요. 시간을 드릴게요. 라고 하는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하나만 압수수색해서 뭐 할 거예요? 당직자 명단 확보해서 뭐 할 거예요? 당직자 이력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력서 넣은 거, 그거 명단 확보해서 뭐 할 거냐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민주연구원은요, 4.15 총선과 관련이 있어요. 이 시그널은 뭐냐면, 4.15 총선과 관련해서 나중에 우리가 수사를 하게 되면 여기도 압수수색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시그널을 준 거예요. 민주당에. 증거인멸하라는 얘기죠. 증거인멸하라는 얘기입니다. 몇 시간 지났어요? 지난번 첫 번째 압수수색에서. 닷새 만인가요? 바보예요? 거기다가 증거를 남겨두게? 첫 번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었어야죠.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민주당사 여기 땅 안쪽 막으면, 길 막으면, 경찰 일기중대만 가지고 막으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분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끝까지 안 갈 사람이구나. 끝까지는 안 갈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본인에 대한 지지율과 이분이 속해 있는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 이재명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특검하자, 특검. 내가 얘기한 거 부산저축은행 이거 특검 빼겠다. 이것만 특검하자라는 겁니다. 이것만. 그래도 내가 받겠다. 이재명이가 왜 그럴까요? 이재명이가 왜 급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특검하자. 이재명이도 보험 들었다니까요. 곽상도 혼자뿐이겠어요?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 이재명이 구속시키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윤건영 씨가
그러면 그렇게 자꾸 하면 문재인한테 일릴 거야. 문재인이도 보험을 들어놨다는 겁니다.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보험으로 얽혀 있어야 다. 자,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리지 않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속해 있는 그 당에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 능력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각에도 있다는 겁니다. 내각. 윤석열 대통령 본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 그리고 내각에도 있다는 겁니다.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파이낸스 투데이의 인세영 기자의 기사입니다. MBC가 또 편파 보도를 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MBC 얘기만 나오면. 좌파 손팻말은 1분 16초, 우파 손팻말은 8초. 지난 그 토요일 날 서울 시내에서 두 개의 커다란 집회가 있었죠. 저는 이 기사 제목만 봤지 기사 내용 읽지도 않았습니다. 왜? 기사 안 봐도 비디오니까. 좌파들이든 팻말, 손팻말, 특검하라, 김건희 구속하라, 윤석열 탄핵, 이거 팻말은 1분 16초를 보여줬다는 거고, 우파 손팻말은 8초만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재명 구속하라, 이런 걸 8초밖에 안 보여줬다는 거죠. 이 기사, 제목 보면 더 이상 기사 안 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MBC 건데? 제가, 해결책은 뭐냐? 공영방송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윤석열 정부의 내각에서 이거 잘못됐어. 우리나라 언론 제도가 잘못해서 공영방송 폐지할 거야. 라고 했다면, 발표한다면, 지금 당장은 못하죠. 왜냐하면 야당 의석수가 저쪽에 많고, 그 다음에 방통위원장이 한상영이가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나, 폐지하겠다라고 내각에서 발표를 하면 그런 짓을 하면 이들이 이런 짓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었지만 뭔가 행정적인 조치에 있어서 화끈한 게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내각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어요. 매일경제신문이죠? 잠깐만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김태윤 규제혁신 TF팀장이 의견을 썼어요. 인터뷰를 했네요. 규제를 쥐고 있어야 퇴직국 갈 자리가 많은데 공무원들이 규제 풀겠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합동규제개혁기구인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24일 한국경제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TF 출범 4개월이 지났는데 규제개혁 성과가 부진한 이유를 거론했다. 공무원이 자기 규제를 갖고 있어야 나중에 퇴직 후에 자리가 보장되잖아요. 대표적인 공무원이 교육부 공무원이에요. 대학에 가보세요, 여러분. 다 교육부 출신들이 저 대학교에 무슨 한 자리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경부 공무원. 이분이 정확하게 봤어요. 규제 못 푼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중앙부처 공무원 입장에서는 규제를 갖고 있어야 권한이 세지고 자신이 퇴직 후에 챙길 기관장 자리도 많아진다. 지난 20년간 공직사회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규제가 늘어야 좋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직접 수도권 규제 완화 같은 구체적 의제를 제시하고 정치적 리스크를 떠안아야 일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설 수 있다. 지금처럼 명확한 의제가 보이지 않으면 TF의 성과는 이삭죽기식 규제 완화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규제 완화 TF 만든다고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안하지만 안 될 겁니다. 지금은 규제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 아예 시스템을 바꿀 때입니다.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의료 시스템을 바꾸고 시스템의 변화, 시스템의 그를 바꿔야 될 때지 규제를 완화할 때 이걸 주장할 때가 아닙니다. 공무원들 규제 완화하라고 그러면 더 좋아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검사 출신 대통령 속여먹기는 더 좋다.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의제를 잘못 잡았어요. 규제 완화가 의제가 돼서는 안 됐어요. 시스템 개혁을 부르짖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우리가 생각할 것처럼 확 오르지 않은 이유는 세 가지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체성이 묘해요. 즉 이분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과연 문재인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문재인을 구속시킬 수 있을까? 4.15 총선에 수사를 할 수 있을까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 지지율이 하는 이유는 당에도 문제가 많아요. 당에도 함량 미들이 많고 당에도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많아요. 세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화끈하게 일을 해주고 있지 못해요. 속여먹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의 뜻과는 상관없이 규제 완화하라고 그러니까 예, 완화하겠습니다. 속으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의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규제 완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번지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분의 지지율이 생각만큼 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 주장을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로의 주장이 100% 옳다고는 건방지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아마 저를 대단히 미워하실 것 같아요. 많은 그 우파 시민들이 저쪽 사람들은 저를 보고 완전히 극우 이렇게 하니까 저는 신경 안 씁니다. 많은 우파 시민들도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윤석열 대통령 잘하는데 왜 자꾸 너는 비판하는 거야? 이상로 빨갱이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보고 좌파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파입니다. 저들이 저를 보고 극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진짜 우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라고 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임기를 잘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윤석열을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상로를 미워하셔도 저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 예, 후원을 좀 아무리 미워도, 이상로가 미워도 후원을 좀 부탁드려야겠습니다. 정 밉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할 수 없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팔 이용해 주시면 되고,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셔도 할 말씀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세 가지 평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 국민힘이라고 하는 당, 그리고 내각, 이 세 가지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나쁘죠? 광고합니다. 잠도깨비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전기가 있습니다. 그 전기가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잠도깨비가 만든 워싱패드를 손을 대면, 맨살을 딱 대면 전기가 싹 빠져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잠도깨비 사장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존의 잠도깨비 매트 위에 어싱 패드를 더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싱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았습니다. 어싱 패드는 전기가 필요한 제품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가정집의 콘센트는 이미 땅과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전압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에 정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 봅니다. 제 몸에는 지금 0.076, 0.99 이런 정도의 전압이 있습니다. 자, 어싱 패드에 제 몸을 대봅니다. 그랬더니 0.006 볼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여기서 그 수치는 수치를 나타내는 단위는 볼트입니다. 지구는 전압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어싱 패드에 맨살이 닿기만 해도 쭉 몸에 있는 그 전기가 지구로 빨려 나가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잠도깨비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예, 어싱 패드 출시 기념으로 편지를 보여드릴게요. 10월 중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매트 세트를 구매하거나 렌탈을 신청하시는 고객분께는 어싱 패드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어싱 패드만도 별도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네. 저 댓글 보기가 좀 겁나요. 요즘 하도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좀 소개합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사탕 하나 안 먹은 사람이 왜 울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울어요? 정유라 똑똑하네요.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두뇌신경도 발달했나 보네요. 저는 정유라 씨에게 이런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안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근길에 1인 시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 죄 없는 우리 엄마 추서원을 석방시켜 주세요. 하루는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그 다음 날은 과천 법무부 장관실 교대로. 저는 그것도 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이죠. 부정선거와 문재인을 조사에 잡아놓으면 되는데 답답합니다.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험론을 주장합니다. 문재인이도 보험 장사를 했고, 4.15 총선 부정한 방법으로 4.15 총선을 부정하게 기획한 세력들도 보험 장사를 했고, 그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잠시 후 2부를 방송해 드립니다. 2부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2부의 제목인데요. 조금 저는 다른 견해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2부 제목이 안 나왔나요? 잠깐요. 2부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시진핑의 장기 독재가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행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2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분들과는 좀 아마 다른 차원이 다른 게 아니라 견해가 다를 겁니다. 잠시 후에 2부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